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그늘 벗고 공공재개발 성공하려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으면은 공공재개발 정부가 26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8곳을 발표했지만 사업 순항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제가 예전에 공공재개발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좀 이게 들으신 분들은 황당해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언젠가 민간이 나올 것이고 공공재개발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민간 재개발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만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토지에 대한 가격 부분을 낮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다면서 토지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재개발은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공공재개발은 탁상 행정이에요. 제 말이 틀렸다면 공공재개발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공공재개발은 여러분, 나중에 이런 데만 나옵니다. 민간 재개발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공공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곳 중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서로 원주민이 워낙 많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는 곳들이 공공재개발이 될 거고 나머지는 민간 얘기 나오면 다 등 돌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대책 나왔을 때랑 지금 분위기가 같아요. 지금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있지 공공재개발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공공재개발은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기사가 나오는 것도 황당하고 이게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권 바뀌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요. 앞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해서 잘 안 되면 공공재개발을 접고 민간 쪽으로 쫙쫙 밀어줘야 되는데 공공재개발 얘기가 왜 또 나오는 거예요?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을 해보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가도 될까 말까인 곳들인데 이거 대놓고 딱딱딱 지정하면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은 생기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윤지혜 연구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토지에 대한 가격 부분을 낮춰야 하는데 자, 여러분이 공공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날짜에 따라서 나중에 분양권이 나오네 안 나오네 청산되네 안 되네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를 이상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정부 이미지에 투기꾼들 편이 아니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더 안 돼요. 왜냐면 정비계획은 돈으로 가거든요. 둔촌주공 보세요. 둔촌주공이 뭐 단순히 이해관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토지에 대한 가격 부분을 낮춰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을 갖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간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는 보상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토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야 된대요. 이거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자기 자산에 대해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가만히 있을 이게 동의가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동의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예요. 이것도 따져보면 내 토지 가격을 낮출지언정 정부의 말을 듣고 재개발을 갔을 때 아파트가 되면 그나마 내가 여기 살고 싶고 그나마 이득이 남는다는 거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도 내야 돼요. 분담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 있죠? 민간 재개발이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주민들만 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투기꾼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거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나오고 동의율도 나와야 되고 설명이 짝딱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비하기 어려운 것이 원주민만 있는 곳들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무조건 재개발하면 설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지긋하셔서 이주하기도 싫고 아파트도 싫고 다 싫고 이대로 그냥 쭉 사는 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비례율, 추가 분담금 아니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이런 단어를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 자녀분들이면 모를까. 근데 투기꾼들은 싹 들어와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 아파트를 보고 말겠어. 나는 이 정비기에 가는 거를 보고 말겠어. 이런 사람들의 손바꿈이 계속되면서 갑자기 동의율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동의율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 아쉽게도 원주민들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돈이 만들어가는데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 와중에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된대요. 근데 사고 팔게도 못해요. 자, 그럼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공공재개발을 묶여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성이 나오는 민간 재개발조차도 예전과 한번 마레프도 마찬가지고 경희공자이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성이 나오는 재개발 구역조차도 원주민들만 가지고 못 갔었어요. 동의율이 안 나와요. 추가 분담금이 없어요.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어려운 도정법을 원주민들이 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설명회 몇 번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 준다니까 팔고 나가시는 거. 왜냐면 자꾸 짜증나고 귀찮게 하고 나중에 여기 부신다고 하거든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손바꿈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원주민 분들도 있겠지만 원주민들 중에서 이해도가 있는 분, 돈이 있는 분 플러스 손바뀜이 된 돈이 합쳐져서 가는 게 정비사업인데 공공재개발은 원주민만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못하게 또 묶어요. 그럼 손바뀜도 안 돼요. 그 와중에 사업성도 낮아요. 그 와중에 땅값도 낮춰야 된대요. 그 와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돈이에요.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투기꾼들 도와준다. 돈 벌게 해준다. 이런 이미지가 싫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이 지경이 나도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재초안, 분양가 상한제 풀린 게 없어요. 풀었다, 손 댔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만 요만큼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계속 공공재개발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바라건대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가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민간 재개발이 도저히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군데 있어요. 조합원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이 건축이 좀 건축 규제, 용적률을 풀어줘야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거래를 통해서 돈이 좀 더 유입돼야 되는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리가 심해져서 신탁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라가 간섭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민간 정비사업으로 돌려서 그냥 순활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남 뉴타운 아니면 성수전략,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수전략 정비구역. 여기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갈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자꾸 간섭을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사업을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남 뉴타운 인근을 보세요. 한남동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아파트가 가고 싶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성수는요. 바로 옆에 트리마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정비계획에 대한 사업성이. 그래서 가고 싶은데 자꾸 간섭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곳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공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뭔가 메리트를 더 주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틀어막아 놓고 한쪽에서 공공재개발을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정비계획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우리는 할 의지가 있다. 우린 지금도 하고 있다. 다만 너네가 바라지 않는 것처럼 민간 재개발로 돈 버는 거 막아내겠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우리나라의 힘으로 확보해 주면서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포지션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이론상은 안 돼요. 되는 곳이 나오겠죠. 이게 정부가 한번 시작했으면은 어떻게든 샘플링을 만들어낼 건데 공공재개발 아니면 사업을 도저히 못 가는 곳들이 있고 특히 여러분 민간 재개발가 다 빠그러진 데 있어요. 인천에도 많고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로 가다가 빠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재개발 예는 아닌데
여러분 지금 용산에 가면 저기 체리투스 있죠. 체리투스가 렉스 아파트 재건축한 거거든요. 1대1 재건축 5억씩 내고 그 옆에 왕궁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왕궁 아파트는 렉스 아파트 따라가다가 빠그라진 거예요. 이 조합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지금 말고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한강 르네상스 시절에 그때 인허가를 받은 덕분에 첼리투스가 그렇게 50몇 층까지 올라간 거고, 왕궁은 그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왕궁은 지금 지으면 그렇게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 간의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문제와 마찰들이 있어서 못 가서 조합이 빠그라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공공재개발의 도움이나 적극적 지지를 받아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멀쩡한 지역에 이렇게 지정한다고 공공재개발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서촌 분위기 뜨기만 있지 뜬 애기들만 자꾸 오게 하는 거지 또 거래도 못하게 막을 거잖아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을 어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민간 재개발의 소중함과 효과성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본 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기사가 나왔길래 왜냐면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거기 공공재개발 현지에 있는 원주민분들은 아는 거거든요. 설명 듣고 딴 데 가서 한번 상담 받으면은 뭐야 이거?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나오세요. 그리고 거래도 못하니까 미칠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성과 민간과 공공의 역할과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